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시작 월요일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주말을 보내고 맞이하는 평일은 항상 힘들기만 한데 이러한 피곤함이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 것일까요? 현재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주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또한 금리 인상이 결정되는 주이니만큼 더욱 주목해야 할 한 주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 현재 다가오는 8월 1일까지 하나의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바로 총 40개의 XRP를 지급해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는데, 특히나 투자 없이 구글 폼만 작성하면 지급해 드리는 이벤트인 만큼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사항은 현재 오른쪽 상단에 나오는 카드를 클릭하시거나 영상 설명란과 댓글창에 있는 텔레그램방, 카톡방을 통해 문의 부탁드립니다. 꼭 이벤트뿐만 아니라 영상에서 다루지 못하는 소식들, 정보들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내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녹화 시간은 2022년 7월 25일 월요일 오후 12시 1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2.06% 하락한 21,955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위의 이더리움의 경우는 2.34% 하락한 1,522달러를 나타내고 있으며, 우리 게르게 코인 리플렉스 XRP의 경우는 3.36% 하락한 0.34달러, 8위의 에이다의 경우도 3.52% 하락한 0.49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이더리움의 도미넌스 각각 41.6%, 18.4%를 나타내면서 여전히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포지션을 어떻게 잡고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59.71%로 더욱 높습니다. 이제 이더리움의 경우는 53.73%로 롱 포지션이 더욱 높으며, 우리 게르게 코인 리플 XRP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대폭 높습니다. 61.51%를 나타내면서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단기적으로 시장이 하락할 것 같다라고 보는 포지션 비율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지난 주말간 큰 변동 없이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이제 잔잔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등락을 펼치고 있지만 이 정도의 변동성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23,300달러 선을 돌파하는지 여부에 따라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글로벌적으로 금융의 중심이라고 불리우는 미국을 시작으로 크립토 마켓 관련 규제를 하겠다라는 소식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소식들은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다, 무시할 만한 시장이 아니라는 전제를 베이스로 깔고 가는 것이죠.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방금 전 말씀드린 FOMC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나온 6월 CPI 지수의 경우는 아직도 인플레이션의 경우 정점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며, 직후에는 100bp에 대한 여론이 강력하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75bp의 인상이 더욱 유력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참 그래도 75bp라는 것이 마음 아픈 현실이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100bp 인상이 나온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는 것이 사실이죠. 100bp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시장의 충격보다는 물가를 그 어느 때보다 연준이 적극적으로 안정시키려는 뜻으로 해석되어 안도 랠리가 한 번 더 이루어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본다면 현재 크립토 마켓이 보여주는 가격대는 지난 5월과 6월 두 달간 이어진 침체와는 다르게 오히려 방어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암호화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늘 코인의 가격이 상승만 하면 좋으련만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과 투자라는 말이 있죠. 오히려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코인이 펀더멘탈을 다지는 것이 장기적인 측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2018년 코인의 하락 이후 침체 속에서도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은 길을 모으고 있었고 경제 위기 속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새로운 자산에 대한 갈망 속에 암호화폐 시장은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지난 2021년 10월까지 비트코인의 가격을 정확하게 맞추며 일각에서는 작두를 탄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가 나왔던 유명 애널리스트이죠. 이 플랜 B 또한 결국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것에는 현재로서는 실패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가격을 맞추었냐 틀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이 현재까지도 투자가 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로써 하락장을 버틴 사람들과 버티지 못한 투자자들 간에는 엄청난 경험치의 차이가 발생을 했다는 것. 그 차이가 미래 자산 규모 형성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것이며 왜 많은 전설적인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에 대해서 강조했는지 현실로서 체험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는 것이죠. 지난 7월 13일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의 경우는 전년 동월 대비 무려 9.1% 급등하며 월스트리트의 전망치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통계가 발표가 된 이후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는 말도 안 되는 통계라며 노발대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만큼 믿기 힘들 정도로 이 위기가 심각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6월 한 달에만 인플레이션율은 5월에 1%보다 높은 1.3%의 식품과 에너지를 제한 근원 인플레이션은 지난 12개월 동안 5.9%의 다소 둔화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인플레이션의 급등 소식에 금융시장의 경우는 다소 주춤했지만 큰 하락은 없었습니다. 다우존스 및 나스닥 지수의 경우는 발표 이후 1% 미만의 하락세를 보였죠. 이에 대한 주된 이유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미 전날 높은 인플레이션을 예고하였으며 그에 따라 주가 지수가 7월 11일 장 마감 이전에 1% 미만으로 하락했기 때문인데 하지만 이때 당시 주식시장의 레버리지라고 불리우던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는 비트코인은 3% 이상, 이더리움의 경우는 4% 이상 급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상자산 시장의 높은 변동성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바가 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인플레이션 하면 뭔가 안 좋은 것이라 생각은 드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안 좋아서 이렇게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는 것일까요?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부정적인 이유는 상당히 많은 편이죠. 이제 대충 생각해 봐도 한 서너 가지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자체의 경우는 투자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불안감을 조성하게 됩니다. 미래를 계획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인데 그러나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의 경우는 소위 연방기금 금리로 대표되는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의 통화 공급을 통한 대응보다 인플레이션이 월스트리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덜 우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수치에도 현재까지는 큰 주가 하락이 없다는 사실은 연준이 이미 공격적인 금리 인상안을 발표했으며 그로 인해 주식시장이 지난 1월 고점 이후로 거의 5% 하락했다는 점을 반영하게 됩니다. 이를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예상보다 높게 발표된 CPID 지수 역시도 일정 부분 이미 계산된 것이라는 말이 되는데요. 하나 주목할 점은 앞으로 CPI 지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 시장이 상당히 출렁거릴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재까지 발표된 수치들과 매크로 요인들을 살펴보았을 때 인플레이션의 곡선이 다시 하락세를 그리기 시작하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 일단 현재 대부분의 인플레이션의 문제점이 이 화석 연료라는 하나의 공급원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른 시장 분야들도 많이 상승을 하였지만 에너지 분야의 인플레이션 수치가 그야말로
급등을 하였습니다. 휘발유 가격은 작년 12월 1.3% 상승에 비해서 올해 6월 11.2% 상승을 하였으며 천연가스의 가격은 작년 12월 0.3% 감소한 것과는 달리 올해 6월 8.2%나 증가하게 되었죠. 이는 모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그에 따라 러시아산 원유 제재가 가해진 결과로 보고 있는데, 이 석유와 가스 가격은 비단 이 두 가지뿐만 아니라 경제 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곳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에너지 분야를 제외한 식품과 기타 인플레이션의 상승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 것이죠.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CPI 지수 발표 전날에 강조한 희소식의 경우는 6월 통계 집계 이후 휘발유의 가격이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현재 화면에 나와 있는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실제로 지난 한 달간의 휘발유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작년 6월 전국 평균인 3.16달러보다는 엄청나게 높은 수치이며, 휘발유 가격은 천연가스나 전반적인 에너지 가격을 대표하지도 않죠. 하지만 휘발유 가격 곡선이 꺾이고 있다는 것은 전체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거나 혹은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중에도 하락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신호일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밀과 구리를 포함한 기타 원자재 가격 역시 이제 완화가 되었는데,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앞서 말씀드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대규모 식량난에 대한 우려를 일찍이 불러일으켰지만 3월 이후 밀 가격은 전쟁 이전 수준으로 크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의 하락은 거시경제의 취약성이나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같은 부정적인 상황을 말해주는데,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상승한 가격이 현재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거시적인 매크로 경제 상황들이 더욱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있다는 뜻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와 같은 구체적인 수치들은 이제 글로벌 물가를 결정하는 기관으로서의 연준이 담당하는 역할이 가진 높은 불합리성을 드러낸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현재 마주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각 국가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맞서기 위한 정책 개발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전략적인 원유 방출과 바이든 대통령의 영향력을 활용하여 정유 회사들에게 유가 인하를 압박하는 등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써 왔는데요. 하지만 이는 연준의 금리 설정이 가진 힘에 비하면은 이제 보잘것없는 움직임에 불과한 상태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보기보다 그렇게까지 잘못된 조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제로에 가까운 금리는 자원과 리스크 분배에 위험할 수도 있기에 인플레이션과 관계없이 금리를 인상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기 때문인데, 현재 주식과 가상자산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디플레이션의 상당 부분은 지난 몇 년 동안 초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자본이 잘못 분배된 것에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금리 인상은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보다 신중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인데요. 참 쉽지 않은 경제 상황 속에 과연 앞으로의 어떠한 모습을 크립토 마켓들이 보여주게 될지 귀추가 주목이 되겠죠. 또한 최근에 크립토 마켓을 보게 되면은 이제 과거보다 더욱 강해졌다는 것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것이 강해졌느냐? 바로 펀더멘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 주말간 큰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던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금 소폭 조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21K 21,000달러는 굳건하게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죠. 22,000달러의 가격을 유지할 경우에는 25,000달러에서 30,000달러까지도 많은 분석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최근 단연코 주목할 만한 코인은 이제 이더리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POS로의 전환이 이제 2개월 앞으로 다가왔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이더리움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한 펌핑까지 오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더리움을 채굴하던 채굴자들이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옮겨갈 것이라는 기대감에 나온 모습들이었죠.
다만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POS 업데이트의 경우는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미뤄졌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최근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의 경우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지만 소폭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해시레이트의 경우는 채굴하는 노드들의 채굴 파워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면서 채산성이 맞지 않아 아예 채굴을 포기하는 노드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비트코인 해시레이트에 대해서 흥미로운 분석 또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채산성이 계속해서 떨어지면 더 많은 노드들이 채굴을 포기할 것이고 결국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더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현재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버텨주기 위해서는 해시레이트가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참 이래저래 힘든 상황들을 보내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 시장이 또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 충분히 지켜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이제 전날과 포인트는 동일합니다. 여전히 30포인트를 기록하며 공포 단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참 극단적인 공포 단계로 다시 내려가지 않은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 최근 올랐던 시장의 가격들이 다시금 하락을 하며 이것도 무너지는 것 아닌가, 이거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라는 목소리들이 스물스물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아무리 장기 투자, 가치 투자를 외치는 투자자들이라도 항상 하락하면 박앤세일을 외치는 투자자들이라도 떨어지는 가격을 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중단기적인 가격 상황은 워렌 버핏의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맞출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두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데 전 세계 투자의 중심이라고 불리우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월스트리트인데요. 이 월가에서 구전으로 떠도는 10가지 투자 격언 중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시장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것은 머리지만 돈을 벌어주는 것은 엉덩이다라고 이렇게 말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말 그대로 우직하게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 지루하게 투자를 하는 것이 돌이켜보면 가장 큰 수익률을 안겨주었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전설이라고 불리우는 많은 투자자들은 공통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을 만한 투자 철학을 가지고 오랜 시간 함께 나아가라 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투자의 교과서 같은 이러한 이야기가 이제는 신물나는 투자자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거는 아니다. 나는 다른 방법으로 조금 더 빠르게 자산을 늘릴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이 투자의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성공한 투자자들이 하는 공통적인 이야기를 그대로 하기만 하더라도 우리의 투자 인생은 더욱 한 발짝 성공에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당신이 만약에 투자를 즐기고 있다면 돈을 벌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위대한 투자는 되게 지루한 법이다. 그저 오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왜 오를 것인지 설명할 수 있는가? 돈은 토끼에서 거북이에게로 옮겨간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시장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것은 머리지만 돈을 벌어주는 것은 엉덩이이다. 이 5가지 모두 같은 사람이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모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하나로 모이는데요. 지금 당장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좌절할 필요도 수익이 조금 낮다고 해서 너무 좋아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 머지않은 미래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성장할 것이며 더욱 확장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이 시장에 투자를 하실 때는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